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가 71번부터 나옵니다. 자, 71번부터. 자, 보시면요. 다음은 반도체용 기기장치하고 소재 제조업 요걸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 A의 2기 과세기간 하반기 자료가 나와 있고요. 주 A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 금액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과표 묻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반 양가로 8월 20일 날 미국에 있는 거래처 B사에 주 A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해 선적을 했다라고 돼 있고, 해당 제품의 총 공급가액은 $10,000로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대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지금 8월 20일 날 선적을 했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12월 20일 날 지급하고 잔금은 다음 연도 9월 30일 날 지급하네요. 먼저 선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나눠서 받고 있죠. 할부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 할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할부 먼저 선적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서 받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그런데 수출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팔더라도 공급 시기가 언제죠?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그래서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봐셔가지고 전체 제야의 총 공급가 그거를 이번 기 2기 과세 기간에 과표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00죠. $10,000 총 공급가 $10,000 곱하기 환율은요. 지금 기준 환율이 선적일에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0 곱하기 1,000원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건 100만 단위로 적을게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지금 공급 시기 뭐 전에 환가하고 뭐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가지고 바로 공급 시기 기준 환율로 환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공급 시기 전에 만약에 환가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환가한 금액 그대로 갑니다. 그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양가로 11월 10일 날 주 A의 제품을 거래처 C사에 판매 장려 목적으로 무상 제공을 했대요. 해당 제품의 제조 원가 적합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요. 요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고 시가는 200이다. 판매 장려 물품을 제공을 한 거죠. 요 사업상 증여잖아요. 사업상 증여에 따르면요. 요 제품 비상각 자산은요. 과세 표준이 시가죠. 시가. 원가가 아니죠. 원가로 하는 경우는 뭐 판매 목적 타삽적 만출 그거는 원가로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 이런 건 다 시가죠. 시가 200만 원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12월 15일 날 주 A는 D사의 해약으로 인하여 제품의 공급 없이 받은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돈만 받은 케이스죠. 물건값 뭔가 공급을 하고 받은 물건값이 과세 표준이 되는 컨셉이죠. 돈만 받은 케이스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죠.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겠고요. 12월 20일 날 주 A는 국내에서 수출 물품의 원자재 공급가는 400이고요. 이걸 수출업자인 E사에 공급하였는데 그 구매 확인서가 2021년 1월 31일에 발급되었다. 공급 시기 언제죠? 공급 시기는 구매 확인서가 뭐 발급이 언제가 됐든지 상관없이 12월 20일 날 이때 공급했으니까요. 이때가 공급 시기고요. 그때 과표 400만 원 들어오면 되겠죠. 2기의 과세 기간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매 확인서가 언제 발급됐죠? 다음 연도 1월 31일이면 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케이스가 아니라 가지고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가 없죠. 25일 이내에 발급이 돼야지만 개설돼야지만 내국 신용장이든 구매 확인서든 똑같아요. 25일 이내여야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얘는 10% 적용분이 되는 거죠. 근데 영세율이든 뭐 10%든 상관없이 과세 표준이 변동되진 않죠. 그 공급 시기도 이번 기였기 때문에 요 4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600만 원. 이게 과표죠. 이 문제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다음 72번 보도록 하죠. 자, 72번 과세 사업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던 일반 과세자인 갑은 2020년 6월 2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했대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은 단 건물과 원재료의 취득 가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폐업 시점에 남은 제야죠. 폐업 시 잔존 제야.
요거에 과표를 구하는 거고요. 토지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토지는요 면세잖아요. 면세니까 공급의제가 되지 않죠. 과표가 없고요. 건물은 일단은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래서 간주시가가 과표가 됩니다. 간주시가. 취득가도 나오고 시가도 나오죠. 시가 자료는 무시하셔야 돼요. 취득가에서 출발하셔야 되겠죠. 건물 취득가에서 출발해가지고 1억 원 간주시가를 구해주셔야 돼요. 상각률은 건물이니까 5% 곱하기 과세기간의 수는요. 요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죠. 지금 건물의 취득일자가 2018년도 2월달이면 1기죠. 1기고 지금 폐업을 한 것이 2020년 6월 20일이에요. 2020년 1기죠. 1기에서 1기로 바뀌면 플러스 빵이에요.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죠. 그러면 2x2 해가지고 4기가 지났구나. 이게 1기에서 2기로 바뀌면 플러스 1. 2기에서 1기로 바뀌면 마이너스 1.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4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정확하고도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 되겠네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 2에 보시면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취득 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대요. 공급의제의 규정은요.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만 공급의제가 되고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공급의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공급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비용 없는 소형 승용차 그거였나 봐요.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는 비상각자산. 얘는 뭘 선택하죠? 시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비상각자산은 시가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원재료 8천만 원 해서 과표는요. 두 개 합쳐가지고 1억 6천. 그래서 상각자산은 간주시가, 비상각자산은 시가. 그것만 잘 아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문제 72번 풀어봤고요. 76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76번. 자, 76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수산물, 고등어 도매업과 요거는 고등어 생으로 파는 거 그런 거는 면세사업이죠. 면세사업. 통조림 제조 요거는 과세사업이죠. 겸용사업자 문제예요. 항상 겸용사업자인지 그냥 과세사업자인지 그거 여부를 판단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겸용사업자라는 거. 주대한 뭐 중소기업 아니라고 돼 있고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었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76번. 자,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인데 요 경우에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공제율하고요. 한도 적용률은 파악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공제율은요. 제조업이고요. 법인사업자예요. 제조업 법인사업자.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제조업 법인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니면 공제율이 가장 낮은 거죠. 102분의 2. 중소기업이었다면 법인사업자는 104분의 4로 올라가죠.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102분의 2가 되는 거고요. 한도 적용률은요. 법인사업자니까 40%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에는요. 요 한도가 있다 보니까 산식이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둘 중에 미니멈이죠. 한도까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19년 2기와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그게 나와 있죠. 이번 양가로에는 1기분 수산물 매입 명세가 나옵니다. 국내 수산물 매입액이 8천만 원, 매입 부대비용 6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수산물 여기 면세 농산물인데 여기에 뭐는 포함하지 않죠? 매입 부대비용과 같은 그런 운송료 같은 거 그런 걸 포함하지 않죠. 운송료와 같은 그 매입 부대비용 그걸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외하고 순수한 가액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럼 8천에서 600만 원 빼가지고 7,400만 원에서 출발을 하시고요. 7,400 요거는 이제 집계를 좀 해보죠. 7,400에서 출발하시고 국외 수산물 매입액 수입액 3천만 원 관세 과세 가격이 2,800이고요. 관세는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세는요. 제외하겠죠. 관세의 과세 가격을 합니다. 요거 국외 수산물은 또 순수한 거, 순수한 게 관세의 과세 가격이거든요. 그걸로 하는 거죠. 2,800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더해보면 1억 200만 원.
뭔가 이렇게 나오면 아, 뭔가 내가 계산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에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 명세가 나옵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 재고는 없대요. 수산물 판매분 3,000kg 요거는요 면세사업에 쓴 거죠. 의제매세 공제가 안 되고요. 통조림 제조 사용분 요게 과수사업에 쓴 겁니다. 요게 의제매세 공제가 될 거고요. 기말 재고 3,000kg 여기 나오는데 기말 재고는요. 요거는 과수사업에 쓸 부분 요걸 발라내야 돼요. 쓸 부분만 의제매세 공제가 될 거라는 거. 세모죠. 세모.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시고 요거를 좀 나누셔야 돼요. 킬로그램대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전체 지금 합계 15,000kg에 대한 거거든요. 요게 전체 15,000kg을 1억 200만 원에 사온 거니까 15,000kg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15라고 할게요. 15,000kg 중에서 통조림 제조 사용분 9,000kg 요게 통조림 제조에 사용한 거 의제매세 공제 대상 금액이 될 거고요. 플러스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도 기말 재고 3,000kg 1,500 중에서 3,000kg은 또 의제매세 공제가 될 건데 요거는 재고기 때문에 겸용사업자 재고는 과수사업에도 쓸 부분이 있고 면사업에도 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발라내셔야 돼요. 요거는 어떤 비율로? 공급가액 비율로 발라내는 거죠. 매출액 많은 데서 많이 쓰겠지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1번 양가로 자료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 정기분하고 단기분 공급가액이 주어졌잖아요. 어떤 걸 쓰죠? 단기분 거 쓰죠. 의제매세 공제는 단기분 거. 그래서 2020년 1기 거 수산물계 5천만 원, 통조림 제조업이 2억 원, 두 개 합치면 2억 5천이죠. 2억 5천 중에 통조림 제조 과수사업에 쓸 거 2억 원 부분 요걸 발라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제율을 때려주셔야겠다. 102분의 2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 뭐죠? 요게 바로 통조림 제조업의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2020년 1기 거 2억 원 요걸 얘기하는 거죠. 1억 원, 2억 원 1번 양가로의 2020년 1기 통조림 제조업의 과표 얘기하는 겁니다. 2억 원 공급가액 곱하기 한도 적용률 법인이니까 40% 공제율 102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152만 원. 요거는 딱 떨어지진 않죠. 1568, 627. 보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둘 중에 적은 게 얼마죠? 요게 더 적죠. 152만 원. 요게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요거 전체 매입가액 요거부터 구해 주실 때 매입 부대비용, 운송료와 같은 매입 부대비용은 제외한 순수한 가액으로 한다. 수입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 가액으로 한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전체 매입가액을 1억 200만 원으로 산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전체 매입한 거에 대한 거니까 과수사업에 쓴 거 9,000kg 발라내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분 3,000kg 부분이었죠. 발라내고 기말 재고는 과수사업하고 면사업에 같이 쓰는 거니까 과수사업에 쓸 거 요걸 단기에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그걸 적용해가지고 발라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제율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거기 76번. 자, 이렇게 해서 76번 풀어봤고요. 이제 한 문제 남았죠. 78번 풀어볼게요. 78번은 이건 중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꼭 푸셔야 되겠고 또 칼같이 맞추셔야 되겠죠. 자, 78번 보시면요. 과사업과 면사업을 겸용하는 일반 과세자 갑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화물 운반용 트럭이래요. 트럭을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 운반구 매각과 관련된 과표 금액을 구하면 얼마냐. 요 매각과 관련된 것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과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차량 운반구 매각과 관련된 그 과표만 좀 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일반 양가로에 1기, 2기 공급가액 내역이 나와 있고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일은 2019년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다. 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가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양가로의 매각일은 2020년 8월 8일이고 매각 금액은 2,200만 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유상 매각의 경우고요.
과사업하고 면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 문제예요. 그럼 일단 이번 양가로의 취득가는요. 아예 쓸모없는 자료죠. 현혹 자료고요. 3번 양가로의 매각 금액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예요. 매각 금액 2,200에서 출발하시고요. 여기에 어떤 비율 때리면 되겠죠? 겸용사업자니까. 요거는 과세기간 도중에 팔면 과세기간 초에 판 걸로 본다고 했죠. 과세기간 도중에 팔면 과세기간 초에. 직전까지 쓰다가 단기 초에 판 걸로 봅니다. 단기는 안 쓴 걸로 본다는 거죠. 단기 비율이 아니라 어떤 비율? 직전 비율. 그것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 양가로의 직전 비율, 지금 2기거든요. 그래서 1기가 직전 과세 기간이 되는 거고요. 1기의 과세 비율, 요 같은 경우에 과세사업이 5천만 원, 면사업이 1억 5천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2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과세사업에 쓴 부분, 그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5천만 원. 요걸 넣어주시면 바로 과표가 계산되죠. 여기서는 이거 알고 있느냐? 그거 물어본 거죠.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만 잘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전체 과표를 물어봤다고 하면 단기 과사업의 공급가 8천만 원 그거까지 더해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차량 운반구 매각과 관련된 과표 그거만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 2기에 과사업의 공급가액 8천만 원은 더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이세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은 계산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 합격했어요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수험생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연도 시험에는 좀 합격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작년도보다도 이번 연도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합격했어요 라고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1차 합격생이 많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2차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차 시험까지 분발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